자, 우리 오늘은 여기 지수함수 단원을 진도를 좀 나가도록 할 겁니다. 지수함수. 이제 그 지수를 이제 함수로 그냥 옮긴 건데, 자, 이거 잘 보세요, 이거. 자, A가 1이 아닌 양수. 자, 범위로 쓰면은 요거야. 양수는 양수인데 1이 아닌 어떤 A라는 수를 생각을 해. 자, 만약에 X의 값이 만약에 주어지게 되면은 그 A가 이제 이 조건을 만족을 하는 어떤 1이 아닌 양수일 때 x의 값에 따라서 a x제곱의 값이 딱 하나로 이제 정해진다라는 얘기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이제 a가 뭐 예를 들어서 2라고 해봐. 자, x에다가 이제 어떤 수를 만약에 넣는다 하더라도 이제 이 값이 이제 다 서로 이제 겹치는 값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겹치는 값이 다 따로따로 다른 값이다. 그러니까 다 각자 고유의 값 하나로 정해진다라는 거여서 x에다가 a x제곱을 대응을 시켜가지고 함수로 대응을 시켜서 이제 이 함수가 이제 완성이 된다라는 거야. x가 주어지면은 그 x값에 따라서 ax제곱을 계산을 해보니까 결국에는 어떤 값으로 다 계산이 되더라라는 얘기여서 그래서 이 함수를 a를 밑으로 하는 지수함수라고 부릅니다. 지수함수. 지수함수라고 부를 거야. 지수함수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 지수함수의 특징이 이제 뭐냐면 이제 우리 구별 잘해줘야 되더라. 그 이제 보통 y는 2의 x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게 지수함수야. 구별해줘야 되는 게 우리 다항함수 요거랑 구별 잘 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지금까지 접했던 그 다항함수는 변수 x가 밑에 있어, 밑에. 근데 그 지금 공부하는 지수함수는 변수 x가 지수에 들어가 있어, 지수에. 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조심을 해주셔야 돼요. 변수가 지수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수에 들어가 있고. 자, 그래서 이 지수 x는 이제 그 어떤 실수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얘들아 함수 공부할 때는 그 정의역 치역 따지는 게 가장 중요해. 그 정의역 치역. 정의역이 무슨 값의 범위? x 값의 범위? 치역은 y 값의 범위인데 x에 대한 제약 조건이 있는지를 보는 거야. 근데 이 x가 지수 자리에 들어있는데 근데 지수에 뭐 들어가면 안 되는 수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어떠한 실수 다 들어갈 수가 있어.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지수 x는 어떤 수 다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밑은 양수인 경우만 생각을 할 거예요, 이제. 자, 왜냐면 음수일 때에는 이 ax제곱의 값이 정의하는 게 좀 애매해서 그래. 양수만 정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1이 아니다라고 했었는데, 왜 1을 아니다라고 넣냐면은, 만약에 a가 1이면은 1의 x제곱, x값에 상관없이 항상 이게 1이야. 이게 상수함수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야, 상수함수로. 그러니까 이제 지수함수를 공부하는데 갑자기 상수함수를 따질 필요가 없어. 이미 공부했던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수함수는 밑이 1이 아닌 양수만 생각을 할 것이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2의 x제곱이라는 이 y는 2의 x제곱이라는 함수를 그려보기 위해서 교과서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 x에다가 적당한 어떤 값을 넣어보는 거야. 마3, 마2, 마1, 0, 1, 2, 3 몇 개 넣어보는데 그래서 그 점을 찍어보고 이어보시게 되면은 뭐 이런 식의 곡선이 나온대. 한번 그려보면은 이런 식의 곡선이 그려진대. 이게 지수함수의 그래프 모양이야. 기본 모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 모양. 자, 그러면은 이제 x의 값을 직접 넣어서 그려보니까 x가 만약에 점점 작아지면은 이게 x축에 가까이 달라붙는다라는 거거든. 지금 이제 그래프상으로 봐도 x축에 점점 가까이 달라붙고 있어요. 자, 우리 그 유리함수에서 배웠지? 그 점점 가까이 다가가는 선, 그거를 우리가 무슨 선이라고 했지? 점근선이라고 했지? 이 지수함수의 점근선은 x축이 될 거야. x축에 가까이 다가가니까.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y는 0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야. y는 0. 그러니까 점근선은 결국 그 개념이야. 점점 가까이 다가가는 가지만 실제로 만나지는 않는 선을 얘기하는 거야. 만나지 않는 선. 네, 물론 나중에 점근선인데도 만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일단 지금은 안 만나는 경우로 생각을 합시다. 지금은. 자, 그런데 우리 그 밑이 아까 1이 아닌 양수라고 아까 얘기했었는데 방금 전까지는 밑이 1보다 큰 아까 밑이 2인 거 했었잖아. 자, 밑이 1보다 큰 것만 다뤘었는데 밑이 이제 1보다 작은 거 0과 1 사이에 있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 0과 1 사이에 있는 거. 자, 그러면은 그래프가 얘는 이런 식으로 그려진대. 얘는 이런 식으로. 아까 2x제곱은 우상향이었죠. 우상향. 근데 이 밑이 0과 1 사이에 범위 있으면 우하향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거야. 우하향으로 이제.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a가 0과 2분의 1 사이에 있는 뭐 요거 2분의 1, 0.5라는 수를 한번 생각을 해서 x에다가 뭐 적당한 값 넣어보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는 거 일단.
이제 알아야 돼. 밑이 1보다 크면 우상향, 밑이 0과 1 사이에 있으면 우하향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이고, 우하향으로 A의 즉 밑의 범위에 따라서 그래프가 좀 다르게 그림이 그려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함수 공부할 때는 항상 기본적으로 정의역, 취역 파악해야 되고 또 그 함수에 어떤 고유의 특징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데, 정의역은 x의 범위인데 별다른 제약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실수가 다 가능하다는 거야. 실수 전체의 집합이야. 실수 전체의 집합. 이게 정의역입니다. 정의역. 저게 정의역이 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치역인데 치역. 치역은 y값의 범위거든. y값의 범위. 근데 얘들아 상상을 해볼래? 이 A의 조건이 일단 최소한 양수인 거잖아. 양수. 이제 x가 변수인데 얘들아 양수를 x제곱을 하겠대. x가 뭔지 몰라도 어떠한 실수라고 해봐. 양수를 거듭 제곱하면은 결과도 양수가 나오지 않을까? 이게 음수가 나오진 않을 거잖아. 그래서 등장할 수 있는 y값은 양수만 가능한데 모든 양수가 다 나올 수가 있다는 거거든. 양의 실수 전체 집합으로 치역이 돼. 양의 실수 전체 집합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양의 실수 전체 집합입니다. 양의 실수 전체 집합. 그리고 점근선인데, 점근선은 이제 아까 그림을 봤듯이 x가 아까 작아지면은 x축에 가까이 달라붙는 그림이 있었죠? 기본적인 지수함수의 점근선이 y는 0, x축으로 봐줘야 돼. y는 0, x축. 저게 기본 점근선이야.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거기 이제 방금 오른쪽에 그림이 있지만, 얘들아, A가 1보다 큰 그래프를 봐봐. 그 위에 거지. 밑에 게 1보다 작은 거, 위에 게 큰 건데, A가 1보다 크면은, X가 이제 증가하면, 즉,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함수가 위로 올라가지 않네, 지금 이제. 우상향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 X가 커지면 Y도 커져야 된다. 반대로 0과 1 사이의 범위 있다면, X가 증가하면 Y는 감소한다. 우하향이었죠. 그래서 너네는 이렇게 연관지어. 기본적으로 밑이 1보다 크면은 x가 크면 y도 큰 거야. 이게 똑같죠, 이게? 반대로 밑이 1보다 작다면 0과 1 사이 범위 있다면 요거 반대인 거 확인되지, 반대인 거. 그렇게 연관을 지어줘야 돼. 1보다 크면 똑같이, 1보다 작으면 반대라는 거를 인지를 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제 5번 요거 중요한데, a의 값에, 즉 밑에 관계없이 저 지수함수가 항상 몇 컴마 몇을 지나는지를 찾아야 돼. 우리 그 저번에 지수 단원에서 했었죠. 지수가 이제 몇이면은 항상 그 결과가 몇이었는데? 뭐였지? 지수가 몇이면 그 결과가 항상 뭐였죠? 0이면 항상 그 결과가 1이었어, 얘들아. 지수가 0이면. 그러니까 이제 그 모든 수의 0제곱이 1이야, 얘들아. 0제곱이 1이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이 그래프 생겨먹은 모양 아까 이거였잖아, 얘들아, 이거 우리 그 2학기 때 이제 직전 시험범위였죠? 1대1 함수거든, 얘가 이제. 왜 1대1 함수냐면은 1대1 함수는 가로로 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많아야 한 개였어. 많아야 한 개. 이제 한 개일 수도 있고 빵 개여도 돼. 많아야 한 개라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절해 주다 보면은 한 개일 수도 있고 빵 개일 수도 있으니까 1대1 함수이지 않을까라는 거야. 1대1 함수이지 않을까? 라고 인지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지수함수를 이제 평행이동도 해보고 대칭이동도 해보고 좀 해볼 건데, 자, 이거 그 1학기 그 공수1에서 했던 내용이야, 이제. 자, 이제 y는 ax제곱을 내가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내가 한번 때려볼 거야, 평행이동을 이제. 자, 그랬을 때 평행이동한 그 함수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거지. 원래는 y는 ax제곱 쓰는데, 근데 x축으로 n만큼 이동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x 대신에 뭘 쓰는 거였지? x축으로 m, 반대부호로 x 대신에 x-m 하는 거였잖아. 그리고 y축으로 n이라고 한다면 원래는 이제 y 대신에 y 빼기 n, 반대부호를 쓰지만 우리가 그 y축 평행이동은 뒤에다가 바로 쓴다고 이제. 부호 바꾸지 않고 바로 썼었잖아, 이제. 자, 그러면은 얘들아 생각해봐. 그 결국에 평행이동, x축으로 평행이동, x 대신에 x 빼기 m, y축 평행이동, y축으로 y 빼기 n인데, 근데 그게 x, y를 좀 조작을 하는 거거든, 이제. 그런데 정의역 봐봐. 정의역은 아까 실수 전체 집합인데 평행이동을 한다 한들 변하지가 않아. 정의역 역시 여전히 실수 전체 집합이 그대로 유지가 돼야 돼. 실수 전체 집합. 얘가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대로. 유지가 되셔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치역이야, 치역.
치역은 잠깐만. 저기 데스크 저쪽에. 자, 그 다음 이제 그 치역인데, 치역이 y 값의 범위인데, 원래 아까 치역이 그 양의 실수 전체 집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y가 양수여야 되잖아. y가 양수. 근데 내가 y축으로 n만큼 이동했어. 자, 요 그림을 봐봐. 원래 기본적인 지수함수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는데, 자, x축으로 m, y축으로 n만큼 옮겨주게 되면은, 그러면은 점근선이 원래 x축, y는 0이었어. 근데 y축으로 n만큼 이동하면은 점근선도 결국 똑같이 따라서 올라가지 않을까? 점근선도. 그러니까 평행 이동한 만큼 점근선이 변하지 않을까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어떻게 쓰시냐면은 원래는 아까 양의 실수 전체 집합으로 하면은 y가 원래 0보다 크다인데 원래는. 근데 n만큼 이동했으니까 y가 n보다 크다라고 봐주면 되는 거야. n보다 크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점근선인데 점근선. 그 y축으로 평행 이동을 n만큼 했잖아. 그만큼이 점근선인 거야. y는 n이 점근선인 거야. y는 n. 그 지수함수 점근선 찾는 거 얘들아 이거야. 그냥 이게 점근선이야 이게. 이게 점근선이야. 알겠죠? 만약에 얘 있지 얘. y는 ax제곱 있지. 얘는 그럼 점근선이 몇인 거야? 아니 y는 0. 뒤에 플러스 0이라고 보는 거라고. 플러스 0. 아까 앞에서 얘기했잖아. x축 y는 0이 기본 점근선이라고. 지수함수는 요 뒤에 요 상수항이 점근선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점근선. 이라고 인지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대칭이동 보겠습니다. 대칭이동. 지수함수의 대칭이동인데, 자, 이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대칭이동을 해볼 거야. 대칭이동. 자, 이제 x축 대칭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무엇의 부호를 바꿨죠? x축 대칭하면은 y의 부호를 바꿨죠? x가 아니라 y의 부호 바꾸는 거야. 그래서 원래 마이너스 y는 이라고 써줘야 되는데 양변에 마이너스 한 번 더 해줘가지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 이렇게. 그 다음에 2번 y축 대칭인데 이때는 x의 부호를 바꾸죠. 그래서 y는 a의 마이너스 x 이렇게 이제 쓰기는 하는데, 자 근데 얘들아 이거 이렇게 해도 되니? 이거 저번에 했지만 지수의 마이너스 이거 뭐라고 했죠? 지수의 마이너스는? 역수. 그러니까 이 a의 마이너스 이게 사실 저기 이거야. a의 마이너스 1 곱하기 x니까 얘를 먼저 처리해 준다라고 하면은 a의 마이너스 1 제곱해주면은 이게 a분의 1이잖아. a분의 1 역수라고 했으니까 이거에 x제곱으로 이렇게 써도 무방하겠다라는 거야. 이렇게 써도 무방했다. 똑같은 거야. 이거나 똑같은 식입니다. 똑같은 식이고, 그 다음에 3번인데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그래프의 식. 원점 대칭은 x, y의 부호를 다 바꾸는 거였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써주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 둘 다 하는 셈 이제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건데 이렇게 써주는 건데,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이 마이너스 지수의 마이너스를 내가 이제 역수로 뒤집어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써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써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도 이제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이 대칭이동한 그래프도 한번 좀 그려볼 건데 여러분들이 거기 여백에다가 색깔 좀 구별해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기본 지수함수 이제 y는 ax제곱을 내가 이렇게 그릴게. 자, 얘는 기본 지수함수. 자, 밑이 1보다 큰 거를 한번 해서 해보도록 할게. 그러면 보시면 내가 만약에 저 1번 x축 대칭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지금 x축 대칭한 그래프가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저게 1번의 그래프, 1번의 그래프. y는 해준 다음에 마이너스 ax제곱의 그래프가 되겠지, 얘가 이제. 이렇게 생겨 먹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2번 x축 대칭을 하겠다. 이 처음에 흰색을 x축에 대해서 잠깐만 지금 y축 대칭이죠. 흰색을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주면 이게 좌우를 뒤집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y축 대칭에서 그 x의 보호가 바뀌었다. 근데 얘는 이제 그 a분의 1의 x제곱으로도 보실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a분의 1의 x제곱으로. 마지막 3번인데 자,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그래프의 식이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대. 자, 그러면은 흰색을 원점 대칭한 거는 x축 대칭도 했고 y축 대칭도 했고 두 번 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흰색을 먼저 x축 대칭을 한 다음에 분홍색으로 만든 다음에 얘를 또 y축 대칭을 시켜. 분홍색을 좌우를 또 뒤집어 보시게 되면은 뭐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질 것 같다. 이런 식의 그래프. 이게 이제 y는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 뭐 혹은 y는 마이너스의 a분의 1의 x제곱으로도 뭐 이렇게도 써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도 이제 사실 이거 그래프 사실 우리가 이 대칭 이동해서 그냥 그리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막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한번 이제 이 그림이 좀 함수 모양이 좀 눈에 익으라고 한번 그려드린 겁니다. 이제 요거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대소관계 그 다음에 최대 최소 나오게 되는데 여기 잘 봐야 돼. 여기 보시면 자, 지수함수의 대소관계야. 이제 밑이 1보다 클 때 아니면 0과 1 사이에 있을 때로 이 두 가지로 다 지금 뭔가 경우를 나누고 있거든요. 잘 들어야 되는데 자, 그 예시를 들어볼게. 그냥 예시를 듣는 게 가장 너네가 이해하기 편하거든. 자, 이러한 두 가지 형태의 지수함수가 있다고 해봐 이제. 자, 간단한 예시를 들으면서 해볼게 이제. 자, 얘들아 요 위에 거 밑이 1보다 커. 자, 생각해봐. x가 점점 커지면 이 결과가 커질까 작아질까 이게? 커지겠죠? 이건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그러니까 x가 크면은 그 계산하는 결과도 큰 거야.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한다. 이거는 뭐 당연한 것 같아. 당연한 거. 그런데 만약에 밑이 0과 1 사이의 범위에 있다면 이거는 반대로 작용한다라는 거야. 이건 x가 커지면 커질수록 거듭 제곱을 해보면은 전체가 작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부등호가 반대로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x가 증가하면 y가 감소하는 것으로 인지해 줘야 돼 이제.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는 이제. 조심해 주셔야 되고. 자, 이제 요거는 좀 이제 와 닿으시죠, 그죠? 와 닿는 것 같아. 자, 근데 이제 이거를 조금씩 이제 확장을 해볼 거거든요, 이제. 자, 잘 들어야 되더라고 이제. 이제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 뭐 비슷한 내용인데 봐봐. 이제 우리가 함수의 최대 최소는 우리 그 공수 원할 때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 다뤘었는데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 그 이차함수가 만약에 그림이 그려져 있을 때 만약에 x의 범위가 주어져. 정역이 만약에 주어져. 제한이 되는 거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보겠다. 그러면은 그 지수함수는 이제 어떨 때 최대를 갖고 어떨 때 최소를 갖는지에 대한 얘기인데 그냥 얘랑 똑같아 얘들아. 자 봐봐. 똑같은 게 자 밑이 1보다 크면은 아까 했잖아. x가 크면 그 결과도 큰 거지. 자, 그러니까 a가 1보다 클 때, 밑이 1보다 클 때는 x가 크면 클수록 최대, 작으면 작을수록 최소 나오지 않을까, 이제? 그래서 x가 작은 거일 때, m일 때는 최소값을 가지게 될 것 같고, x가 클 때는, 이거 최대값 나오겠네, 라는 거야. 최대값이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도 비슷한데, 밑이 0과 1 사이에 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반대로 생각해 얘들아. 반대로. 밑이 1보다 크다. 똑같이 생각해. 작은 게 작은 거, 큰 게 큰 거야. 0과 1 사이에 있다면 반대로 생각해. x가 작으면 최대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최대가 이제. x가 작으면 최대. 그 다음에 반대로 x가 이제 크면은 최소가 나온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제. 자, 그리고 이제 y는 a fx 제곱의 최대 최소 한번 확인해 볼 건데 자, 이제 이거는 조금 더 일반화한 거거든요, 이제. 잘 들어야 돼요, 이거는 이제. 방금 전에는 y는 ax제곱이었잖아. 이제는 지수가 이제 x가 아니라 어떤 또 다른 함수 형태, fx로 지금 표현이 된 거야, fx로 이제. 그러니까 지수가 좀 더 x일 때보다 더 복잡해지게 나온다라는 얘기야. 근데 이래도 바뀌는 게 없거든? 자,
결국에는 이게 중요해. 결국에 이 지수가 이제 복잡하게 나올 수도 있어. 근데 결국에는 이 밑이 1보다 클 때는 지수 자체가 뭐 x로 나오든 뭐 더 복잡하게 나오든 간에 지수 자체가 크면은 얘도 최대 아니야, 그지? 작으면 최소인 거고. 반대로 밑이 0과 1 사이다. 지수가 어떻게 복잡하게 나오든 간에 지수가 가장 클 때 이 전체가 최소가 되는 거지. 반대로 작용을 하니까 이제. 근데 이제 지수가 어떻게 복잡하게 나오는지는 이제 이따가 문제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다를 거야, 이제. 자, 그럼 이때 봐봐. 밑이 1보다 클 때에는 지수가 최대여야 그 결과도 최대가 나오게 될 것이고, 결과도 이제. 반대로 이제 지수가 최소일 때 그 결과도 최소이지 않을까라는 거야, 이제. 2번은 반대로 작용하는 겁니다. 밑이 0과 1 사이에 있다. 지수가 최대일 때 그 결과가 반대로 최소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지수가 최소일 때는 그 결과가 최대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야. 최대가 나온다. 최대값을 갖는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그 방금 요거 있잖아요. 요거 이제 그 방금 전에 요 5번이랑 6번이랑 뭔 차이인가 싶을 수 있는데, 자, 차이가 있어. 여기는 지수 자체가 x지. 여기는 지수가 fx로 좀 더 일반화가 되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방금 전에 5번은 x가 큰 게 이 결과의 최대 혹은 최소인데, 얘는 fx가 최대여야 그 결과가 뭐 최대가 나오든 최소가 나오든 하는 거잖아. 주의할 점이 6번은 x의 최대가 이 전체의 최대 최소가 아니라 fx의 최대를 물어보는 거야. x랑 fx의 차이가 있다는 거야, 얘들아. 그 구별을 잘해줘야 돼, 얘들아. 이때는 x가 최대라고 해서 이 전체 결과가 최대 혹은 최소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지수가 x냐 fx냐를 구별을 이따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거고, 넘어가서 필수 예제 1번을 보도록 합시다. 필수 예제 1번. 여기 보시면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정의역, 지역, 점근선을 구하시오라고 돼 있어. 일단 1번부터 한번 여기 그려보실 건데, 자, x축, y축 일단 그려볼게, 이제. 자, 이제 y는 2의 x 플러스 1 빼기 2거든, 이제. 자, 얘들아, 이거 좀 잘 봐야 돼. 함수 그리는 거 잘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원래 이거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이게 이제 평행이동의 표현인 거 알겠니? 평행이동의 표현. 근데 이거 쓰지 말고 봐봐. 얘가 원래는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x축으로는 마 1만큼 이동한 거고, y축으로 마 2만큼 이동을 한 거야. 그러면 너네가 이제 원래 처음 공부하고 배울 때는 이 함수의 모양을 떠올려 보고, 그 함수를 이제 평행이동을 해서 그리면 되는 거긴 하거든. 그리면 되는데, 근데 이제 그 그리는 과정을 조금 줄이고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해볼게, 이제. 잘 들어. 일단은 이 함수의 형태는 y는 2의 x제곱, 다시 한번 쓰자, 그냥. y는 2의 x제곱 꼴을 이제 생각을 해서 그 꼴을 그냥 이렇게 적절히 이동한 거잖아, 그지? 이 꼴은 우상향이지, 얘들아, 우상향. 그럼 우상향의 그래프를 일단 인지해. 우상향의 그래프라고, 이제. 근데 지수함수 점근선이라는 게 있어요. 점근선. 점근선 파악해줘야 되거든. 점근선이 여기서 지금 몇이야? 점근선이? 상수항. 이게 상수항이라고 했어. 이게 점근선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점근선을 먼저 찍어야 돼. 점근선. y는 마이너스 1을 먼저 저렇게 그려야 돼. 그 다음 봐봐. 이제 이 지수함수를 그려야 되거든. 지수함수. 근데 이 지수함수가 어떻게 그리면 그려지냐. 이제 아까 우상향이라며. 근데 점근선에 가까이 다가가는 거거든. 그러면은 봐봐. 이렇게 그리는 게 맞을까? 아니면은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게 맞을까, 이게? 뚫고 지나가는 게 아니야, 얘들아. 알겠지? 점근선 뚫고 지나가는 개념이 아니야,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점근선 위에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모양이야. 자, 근데 우상향인데 이거 그냥 대충 그리면 안 돼? y축과 만나는 위치가 중요하지. y축과 만나는 위치. y절편이 음수냐, 0이냐, 양수냐, 이걸 따져야 돼. y절편. 그래서 y절편도 한번 체크해볼게요. y절편. x 0 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x 0 들어가시면은 이게 딱 0이 나오게 되거든. 계산해보면은. 원점을 지나는 거야, 원점. 원점 지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상향의 그래프로 그림을 그리는 거야.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야. 이렇게 좀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될 것 같아. 정의역, 지역, 점근선 해보면. 이걸 일단 간단하게 쓸게. 정의역, 지역, 점근선. 정의역은 실수 전체 집합입니다. 별다른 제약 조건이 없어요. 실수 전체 집합이고, 치역은, 자, 치역은 이거야.
이 상수항 마이너스 2 있잖아. 이 상수항이 치역에 들어가는 그 숫자거든, 이제. 이 치역에 들어가는 숫자인데, 근데 이 부등호 방향을 잘 정해야 돼. 지금 그래프 생겨 먹은 걸 봐봐. 지금 점근선보다 위에 그려지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 2보다 위에 함수가 그려지니까 이렇게 y가 더 크게 그리는 게 맞다라는 거지. y가 더 크게 해줘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하나 더 얘기하면 여기서 하나 더 얘기하자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어디 있어? 이 기본적으로 이 부등호 방향을 어떻게 정해줘야 되냐면은, 부등호 방향을 이 부호를 사실은 좀 잘 봐줘야 돼. 이 지수항의 부호를 봐줘야 되는데, 왜냐면 2번은 보면은 x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고, 뭐 3번은 지수항 앞에 마이너스 막 붙어 있고 하잖아. 3, 4번은 그거로 부등호 방향을 정해줘야 되거든. 이따 확인할 거고, 점근선은 y는 마이너스 2라고 정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정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y는 3의 마이너스 x제곱 빼기 1이야. 그러면 너네는 이거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요 함수를 생각을 해. 뭐 3의 마이너스 x제곱을 생각을 해봐. 이거 3의 몇 제곱이랑 같다라고 했죠, 이거? 이거 3분의 1로도 볼 수 있지, 3분의 1. 얘가 이제 y는 3분의 1의 x제곱 꼴 2니까 얘를 이제 y축으로 한 칸 내린 거잖아. 우리 밑이 1보다 작은 이 지수함수의 모양을 생각해. 저거는 우하향이야, 우하향. 머릿속으로 우하향을 떠올려야지. 근데 그거를 한 칸 내린 거잖아, 이제. 자, 그러면은 대충 어떤 모양인지만 파악해 보시고, 자, 점근선 파악. 점근선이 상수항 마이너스 1이야. 점근선을 항상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해. 점근선을 먼저 파악하셔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수함수 모양 우하향인데, 이 뚫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고 했어, 이제. 이거를 막 뚫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고 막 이렇게 그린 애가 있어. 여기 안 지나는데요? 이딴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나한테 많이 혼날 거야, 이제 그러면. 자, 그러면 이렇게 우회항이 맞는데, 이것도 y축이랑 만나는 그 위치가 좀 중요해, 위치가. 그 y절편이 양수냐, 0이냐, 음수냐, 이거를 잘 따지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얘도 y절편을 한번 계산해 봐야 될 것 같아요, y절편을. x에다가 0 넣어봐야 되겠죠? 0 들어가시면은 3의 0제곱 몇이죠? 1이라고 했지? 1 빼기 1 해주니까 얘도 y절편이 0. 원점 지나게 우하향으로 그래프를 그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야. 원점 지나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정의역, 치역, 점근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제 정의역, 치역, 점근선. 자, 요것들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자, 정의역은 아까와 똑같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이야. 실수 전체의 집합이고요. 그 다음 치역인데, 치역은 이제 점근선보다 지금 위에 이제 그림이 그려지잖아. 그렇기 때문에 치역은 마이너스 1보다 크지 않을까? y값이. 점근선은 y는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 점근선은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세 번째 그림도 해볼 건데, 세 번째는, 자, y는, 자, 마이너스 한 다음에 3의 x 마이너스 1제곱 플러스 3이야, 이제. 자, 요거 잘 생각해야 되더라, 이제. 얘는, y는 해준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3의 x제곱이, 요거를 평행 이동을 좀 해준 거거든. 그러니까 이 함수의 모양을 생각해야 되더라, 이 함수의 모양. 그 마이너스 3의 x제곱, 이거 뭐야, 이거? 마이너스 3의 x제곱. 이 모양을 머릿속으로 떠올려야 되더라, 이 모양을. 잘 생각해야 돼. 이거는 이제 한 번 더 거슬러 올라가 보자. 그러니까 y는 3의 x제곱. 얘를 이제 x축 대칭 해줘가지고 y의 부호가 바뀐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3의 x제곱. 아까 우상향이었잖아. 그거를 이제 x축 대칭을 해. 그럼 모양만 봐봐. 이런 모양인데 x축 대칭을 해버리면은 이렇게 내려가는 모양이야. 내려가는 모양. 이렇게 내려가는 모양이고, 그 내려가는 모양의 함수인 마이너스 3x제곱, 이거를 적절하게 평행 이동을 한 거야. 이렇게 모양을 먼저 파악을 해줘야 돼. 이게 어떤 모양으로 그림이 그려지는지를 파악해야 돼, 이제. 자, 그 다음에 점근선, 상수항, y는 3이니까 y는 3을 또 긋습니다. y는 3을. 그은 다음에 이제 그 우하향으로 아까 이 모양이다라고 했잖아요. 이 모양 이제. 그 모양을 좀 머릿속으로 떠올리면서 그림을 그려줘야지. 자,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그래프 그릴 때는 머릿속으로 이 모양을 떠올려 봐야 되겠지, 이제. 머릿속으로 이제. 한 번 더 이렇게 써줄게. 이건 우상향이었고, 얘는 이제 그 3분의 1이니까 이거였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면은 우하향이니까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될 것이고 점근선 기준으로 이제 그러면은 우하향으로 그래프를 그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야. 우하향으로 그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우하향으로 그릴 때 얘도 뭔가 좀 지금 문제가 발생하지 문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죠? 쟤는 마찬가지로 y절편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가 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y절편의 위치가 그러니까 x에 0 넣어봐야죠. x에 0을 이거 0 넣어주면 어떻게 돼 이거? 이거 잘 계산해야 돼. 0 들어가면은 이게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1제곱 더하기 3이거든. 이거 3의 마이너스 1제곱 몇이야 이거? 일단 3의 마이너스 1제곱은 그냥 3분의 1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지. 거기에 더하기 3 해주면은 일단 양수로 나와 양수로. 양수로 지금 나오니까 양수를 지나게 우하향으로 그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야. 양수를 지나게. 마이너스는 역수라고 생각해야 돼 얘들아. 지수의 마이너스는 역수야. 이렇게 그림을 그리셔서 정의역, 치역, 점근선을 이제 확인을 해봅니다. 이제 정의역, 치역, 점근선. 정의역은 여전히 똑같아. 실수 전체 집합이야. 실수 전체의 집합. 치역은 무엇이겠냐면은 생겨먹은 모양을 보고 판단해보자. 이거 점근선보다 아래에 지금 있는 거잖아. 함수가 3보다 작다. y가 3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아. 3보다 작구나 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점근선 y는 3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y는 3 이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해보시고 네 번째 자 y는 마이너스 해준 다음에 2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 플러스 1 되게 복잡하게 나와 있어요 이제. 자 어떻게 생각해 줄까 고민해 보니까 얘들아 이거야. 그 일단 얘는 마이너스가 되게 많이 붙어 있잖아. 자 아까 얘들아 2번은 x에 마이너스가 붙었지 x에.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봐도 되냐면 원래 y는 3x제곱을 x의 보가 바뀌었으니까 이거 y축 대칭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얘는 그래서 아까 x축 대칭을 했어 3번은 이제. 근데 4번은 봐봐. x의 보호도 바뀌어 있고 이 전체적으로 지수항 앞에도 마이너스가 있어. x축 대칭, y축 대칭을 둘 다 하는 거야, 둘 다. 이거 뭔가 원점 대칭한 게 아닐까? 얘는 뭔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y는 2x 제곱이 있는데 다시 y는 2x 제곱 하기 전에 요거를 먼저 쓰자. y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제곱이 있는데 이 y는 2x 제곱을 얘를 뭔가 원점 대칭 이동을 해줘가지고 다 마이너스가 막 여러 개 붙은 거 아니겠어 얘가 이제? 마이너스가 여러 개가 이렇게 붙어버리게 된 거야. 마이너스가 이제. 마이너스가 저렇게 붙은 거여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 y는 2x제곱 아까 우상향이었잖아 그지? 걔를 원점 대칭을 해. 원점 대칭. 원점 대칭이 한 번에 안 되면 차근차근 하면 돼. 아까 이제 요게 이제 기본이었는데 x축 대칭을 먼저 해버리고 얘를 이제 y축 대칭. 또 y축으로 또 이렇게 접어. 이 모양이야 이 모양. 이렇게 모양을 좀 파악할 수 있어야 돼. 이 모양으로. 이렇게 파악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자, 그 점근선 파악해 보시면 점근선이 상수항 1입니다. 1. y는 1이네. y는 1. 이고 우상향으로 그림을 그릴 건데 자, 얘도 문제가 되는 게 y절편이 좀 중요할 것 같아. y절편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y절편 계산해 보시면 x 0 들어간다. 0 들어가면 얘들아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1이야. 몇이야 이거? 마이너스 해준 다음에 2의 제곱 해준 다음에 플러스 1이야. 몇입니까 이거? 이거 마이너스 3이야 5야? 마이너스 3이야? 이거 마이너스 이거 위치 잘 보여야죠? 이거 이렇게 제곱해버리면 날아가는 거지 이거 이제? 마이너스 우리 원래 중학교 2학년 때 거듭 제곱을 먼저 하고 부호는 나중에 처리하는 거였어. 그죠? 2에 x 0 들어가면은 2의 제곱 앞에 마이너스가 있잖아. 원래 이거 제곱부터 먼저 처리하는 거였지 이거. 제곱부터. 중2 때 했던 거죠. 마3이니까 y제편이 음수네. 뭐 적당히 여기 정도 지나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라고 칩시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을까라는 거지 이제. 그래서 정의역, 치역, 점근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정의역은 여전히 실수 전체 집합이야. 실수 전체의 집합. 치역은 지금 여기 잠깐만 이게 아니죠?
아까 이거 올라가는 거였지, 올라가는 거. 미쳤지, 이거 지금? 다시. 여기 아니라 올라가게 그림 그려야지, 올라가는. 여기 진입 정도 지나게 해서 이렇게 뭔가 올라가게.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야 될 것 같아. 그 치역이 기본적으로 이 y는 1보다 아래를 지난다라고 해줘가지고 치역은 여전히 변하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변하지 않을 거고 점근선인데 y는 1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 y는 1.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다양한 형태의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본 건데 이제 처음에 이거 그리려면은 좀 잘 안 되더라고. 이제 처음 하는 거니까 좀 시간이 좀 걸리고 막 버벅버벅 거리고 하는데 이제 일단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중요해. 자, 잘 들어봐. 이거 이제 기본적인 지수함수 모양 기억해. 이거는 우상향이지, 그지? 그런데 요런 거 있지. 3의 마이너스 x제곱 혹은 뭐 3분의 1의 x제곱 이런 거는 우하향이 기본이야. 우하향 이제. 그 기본 함수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마이너스가 막 여기저기 막 붙을 거거든 이제. x에 붙기도 하고 지수항 앞에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붙기도 하고 막 둘 다 붙기도 하고 하거든 이제. 그에 맞게 이제 함수를 그림을 그려주면 될 것 같아. 그에 맞게 이제. 근데 여기서 약간 좀 공통점이 있다면 이제 그 요거 한번 볼래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그 지수항은 요런 지수항은 밑이 기본적으로 양수인 것만 가정을 하자고 했고 그 다음에 지수에 어떤 수가 들어가도 양수를 몇 번 거듭 제곱해도 양수라고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수항 자체는 항상 양의 값을 갖는 개념이야. 좀 생각을 해봐. 얘는 아까 지수항 플러스 지수항 빼기 2였잖아, 그지? 그러면 이 y 값이 될 수 있는 이 전체 y 값이 될 수 있는 거는 마이너스 2보다 큰 값만 나오지 않을까? 얘가 양수이니까. 자, 2번도 봐봐. 이거 3의 마이너스 x제곱 빼기 1이었거든 이제. 자, 지수항 자체가 양수니까 이 전체는 빼기 1보다 더 큰 값만 나오지 않을까? 얘가 양수이니까. 그러니까 치역을 그렇게도 정해볼 수 있다는 거죠. 치역을 이제. 근데 얘 좀 봐봐. 3번. 얘는 3 앞에 지수항 앞에 마이너스가 있잖아. 분홍색이 지수항이 양의 값을 가지는데 마이너스 붙었네. 그럼 이 전체는 3보다 작은 값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야. 3보다 작은 값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치역이 3보다 작다가 나오는 거지. 3보다 작다. 마지막도 마찬가지야. 여기 지수항 앞에 마이너스가 있죠. 자, 뒤에 상수항 1이 있죠. 얘가 이제. 얘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보다 더 값이 작아지지 않을까라는 거라고. 1보다 값이 작아지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치역이 이렇게 부동호가 정해지지. 그럼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 않나? 이 치역의 부동호 방향은 뭘 보고 결정할 수 있어? 치역의 부동호 방향은? 지수항 앞에가 얘네처럼 플러스면은 y가 더 큰 거고 y가. 그 다음에 지수항 앞에가 만약에 마이너스야. 지수항 앞에가. 지수항 앞에가 마이너스면은 이렇게 y가 더 작은 거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그렇게 좀 연관을 좀 지어보자라는 거지 이제. 그렇게 이제. 그래서 지수항 앞에 마이너스가 이 치역의 방향을 결정하는 이 부동호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림 그려봤는데 이 두 가지만 적읍시다 이제. 지수함수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선은 이제 그 점근선을 먼저 파악해 보시고 점근선. 점근선을 파악하는 게 먼저 우선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수함수의 모양 뭐 우상향인지 우하향인지 이제 그 함수 모양을 생각해 줘야 돼. 함수 모양. 함수 모양을 생각해서 그래프를 그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점근선 파악하시고 함수 모양이 어떻게 생겨 먹었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 필수에서 2번을 볼게. 2번. 다음 중 이 지수함수 3x제곱인데 3x제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 3x제곱. 저 3x제곱이라는 함수는 자 밑이 어때요? 얘는 지금 밑이 1보다 크죠? 밑이 1보다 큰 지수함수인데 자 그러면 일단은 뭐 그래프 한번 더 그려 놔보고 한번 생각해 볼까? 뭐 이런 그래프인 것 같아. y는 3x제곱 이렇게 나오게 될 것 같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거야. 그러면 1번 봅시다. 이제 1번. 자, 정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고 치역은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이다. 자, 지금 이거 기본적인 지수함수 특징이었어. x의 범위 실수 전체. 이 치역, 이 값 자체가 가질 수 있는 게 양수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동글뱅이로 해줘야 될 것 같아. 동글뱅이로 이제 해주셔야 될 것 같고 2번. 그래프는 점 0,1을 지난다. 0,1을 이제. 저기 대입하면 되겠죠, 이거? 0 넣으면 몇 나오지, 이거?
1 나와. 맞는 거. 3번. 점근선인데 기본적인 이 평행이동도 되어 있지 않는 이 클린한 이 지수함수의 점근선이 x축 y는 0이었어. 기본 내용입니다. 이건 기본 내용. 그럼 4번인데 자, x가 크면 클수록 함수값이 오히려 더 작을까라는 거야. 작을까. 이거 반대죠. 밑이 1보다 크면은 큰 게 큰 거라고 했어요. 이제 이게 틀렸네. 4번이 그럼 정답이 되겠고 5번은 자, 이 그래프가 이 3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그래프와 y축 대칭인 관계이냐. 그러니까 이제 y축 대칭을 한번 해봐. x의 부호를 바꿔야 되잖아. 이 x의 부호를 이렇게 마이너스 하나 더 붙여주면은 앞에 마이너스가 하나 더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마이너스가 없어질 거 아니야 이제. 얘도 맞는 설명이네. 맞는 설명.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고 3번. 자, 3번인데 자, 저 주어진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자,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후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시킨 그래프가 두 점을 지난대. 자, 이거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 그냥 이 지수함수를 이렇게 한번 이동을 해봐. 한번 이렇게 해볼게. 자, y는 해주는데 자, 얘들아 근데 여기서 잘 봐. 여기서 하기 전에 먼저 저 주어진 식을 조금 정리를 좀 해볼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항상 그 밑이 같으면 이제 연산을 좀 미리 좀 해놔야 돼. 지금 얘랑 밑이 같니? 달라. 근데 똑같이는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거 2분의 1 역수잖아 얘네들이. 근데 이거 지수에 뭐 마이너스 하면은 뭐 역수라고 하지 않았나? 그지? 얘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할 수 있어. 자, 2분의 1을 역수로 뒤집으면 그냥 2가 되겠죠. 그죠? 자, 역수하면은 지수의 부호가 마이너스. 전체적으로 다 마이너스로 뒤집히는 거야. 이렇게 얘들아. 뒤집히는 거야.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를 뒤집힌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은 이것도 연산이 되지? 어떻게? 밑이 같죠, 이제? 밑이 같을 때 곱해. 지수끼리 뭐 하는 거야, 이거? 더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1이 사실은 숨어 있잖아. 1 빼기 1 하면은 0이니까 사실 우리가 따져야 되는 지수함수가 얘였던 거지. 평행이동을, 대칭이동을 아직 하지도 않았어. 저렇게 간결하게 쓸 수 있어.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자, 합시다, 이제.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해보래. 그럼 x의 보호를 바꾸는 거네? x의 보호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후에, 그 다음에 x축으로는 n만큼 이동하고 y축으로는 n만큼 이동을 해보래. 저렇게 한번 이동을 해봅시다. 그럼 y는 2의 x-n 더하기 n으로 이렇게 나오게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아. 그런데 이놈이 어떤 두 점을 지난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5 해가지고 얘네를 지금 지난대. 그 m제곱 더하기 n제곱을 뭐 구하라 라고 나와 있어. 자, 이 이동을 다 한 함수가 요거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뭐 대입하면 되겠죠, 그죠? 대입할 거야. 자, 근데 마이너스 2, 마이너스를 대입해 볼게요, 이제. 잘 보세요, 이거. 대입해 보시면 마이를 대입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m 더하기.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거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0,5도 대입해 봐야 되겠지? 0,5도 대입한다? 그러면은 자, 5는 2의 마이너스 m제곱 더하기 n. 자,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식 두 개인데, 미지수도 mn 두 개니까, 연립하면 mn을 구해낼 수 있어야 돼. 근데 이거 어떻게 연립하냐, 이거거든, 이제. 이거 계산 잘해야 되더라, 이제. 지수함수, 로그함수 파트에서 중요한 게, 식 처리 계산 잘해야 되는데 이거 너네들이 처음 할 때 되게 못해. 얘들아 항상 수학은 기본 자세가 동료항이 있으면 동료항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계산해야 돼. 알아서. 얘들아 이게 밑이 같잖아. 지수는 다르지만 이거 동료항이야. 동료항. 이게 어떻게 동료항인지 알아? 잘 봐 얘들아 이거. M이 저번 시간에 수학은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거꾸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지. 이거 만약에 우리가 얘네 둘을 만약에 곱해버리게 된다면 지수끼리 그냥 합쳐버려가지고 이렇게도 하잖아요. 그죠? 분리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야. 분리를.
얘를 그러면은 이렇게 분리를 해보자. 자, 그러면은 이게 뭐야? 2의 마이너스 2제곱. 얘가 몇이야? 이거 계산 빨리 이렇게 돼야 돼. 어? 4분의 1이야. 자, 2의 제곱하면 4지.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역수하는 거야. 뭔 말인지 오케이? 아니면 2의 마이너스 1제곱 먼저 해. 2분의 1 역수. 그 다음에 그걸 제곱을 해. 4분의 1. 이게 돼야 돼. 그래서 얘는 4분의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m제곱 더하기 n. 이게 돼야 되더라 이거.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이거를 너네들이 좀 처음에 잘 못해. 자, 이걸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밑에 건 내둘 거야. 이렇게 하시면 얘들아 지금 여기 내가 왜 지금 이거 동류항이라고 얘기했는지 알겠니? 이게 지금 동류항이야, 동류항. 얘가 지금 밑에 한 개 있는 건데 얘는 4분의 1개만큼 있는 거라고. 4분의 1개. 그러니까 이제 이 동류항을 이제 뭐 약간 뭐 A처럼 생각해봐. 편의상 뭐 A라고 이제. 그러면 얘는 이제 뭐야? 뭐 4분의 1 A 더하기 N. 밑에 거는 뭐 그냥 A 더하기 N이니까 이거 동류항 우리 계산하잖아, 우리가. 동류항 계산. 동류항으로 볼 수 있어야 돼, 동류항으로 얘를 이제.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주실 거냐면은 이제 동류항으로 이제 인지를 했으면 이제 봐봐. 뺄 건데 빼야 n이 날아갈 거 아니야. 밑에 식에서 위에 식을 뺍니다. 밑에서 위에 거를.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5 빼기 빼기 1, 6. 그 다음 동류항 계산 잘 봐. 얘 한 개 있는데 한 개 4분의 1만큼 빼지. 몇 개야 그러면? 한 1에서 4분의 1을 빼면 몇이야? 4분의 3이지. 4분의 3 곱하기 2의 마이너스 m제곱. 이렇게 동류항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동류항으로. 동류항으로 볼 수가 있어야 돼, 동류항으로. 얘 한 개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에서 얘를 빼봐. 얘 몇이야, 이거? 4분의 3이. 그거 똑같은 거라고, 그거. 그래서 여기서 2의 마이너스 m제곱을 구하기 위해서 이거 4분의 3 없애줘야 되니까 역수. 그러니까 이제 뭐 3분의 4를 곱하지. 역수 이제. 해보면 이게 8이 나오는 거 같거든, 8. 자, 그러면은 자, 요 m값이 몇이어야 됩니까? m값이? 마이너스 3인 거 되겠니? 2의 세제곱을 해야 3이니까 지수 자체가 3이 되려면 m값이 마삼으로 나와야 되는 게 맞지? 마삼으로. 그렇게 했으면 여기서 구한 마삼을 이제 뭐 여기다가 대입을 해. 여기다가. 뭐 답 나오겠네. 대입해 보시면은 5는 2의 세제곱 더하기 n. 이게 이제 8이니까 n도 똑같이 마이너스 3으로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는 거야. 똑같이 마이너스 3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거 이제 뭐 m제곱 더하기 n제곱을 계산만 해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이 이제 18로 나오게 되는 거야. 18.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18.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거 계산 잘해야 돼. 동류항으로 볼 수 있어야 돼. 동류항으로 이제 요 연산 잘 하실 수 있어야 되고 뒤에서부터 잠깐 끊었다 봅시다. 자, 필수 제제 4번인데 보시면 자, 두 함수 자, y는 2x제곱이랑 y는 x의 그래프가 주어져 있을 때 자, 요 값을 한번 구해보래. 요 값을 2분의 1에 a 빼기 b 플러스 c 구하라고 했는데 그 우리가 이게 좀 잘 안 되거든요. 잘 봐봐 얘들아 이거. 그 지금 a, b, c를 구해줘야 돼. 그러니까 x, y 좌표 값에 대한 걸 구하는 거거든. 자, 봐봐. 지수함수가 y축이랑 만나는 즉 y절편 있지. y절편은 x에다가 0 넣었잖아. 2의 0제곱이니까 당연히 1이겠죠? 자, 근데 y는 x랑 만나는 지점. 여기는 x좌표, y좌표 똑같은 지점이잖아. a가 그럼 몇이어야 되겠어? a가 1. 그러면 거슬러 올라가. x가 1일 때 이 지수함수의 값이 얘가 1,2야. 1 넣어주면 2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y좌표가 2잖아, 그지? 여기는. 자, 이제 가로로 나란하게 이렇게 따라가면은 여기도 똑같이 y좌표가 2 아니니? 옆으로 이동했으니까. 그러면은 x도 몇이겠어? x도? 똑같이 2겠죠? y는 x랑 만나는 점들은 x, y 좌표 똑같을 거니까. 그럼 또 x에 2를 넣어. 이 지수함수랑 만나는 여기 몇 컴마 몇입니까? 2,4. y좌표 4네? 그럼 여기도 y좌표가 4일 거니까 x도 4겠네. 이렇게 따라가면서 추적해 가면서 찾는 거지 이제. 끝났네. 그래서 a가 1, b가 2, c가 4니까 2분의 1에 a 빼기 b 플러스 c 계산해 보시니까 이게 지금 지수가 3이네. 8분의 1로 답을 내주면 될 것 같아. 8분의 1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5번 보시면 자, 저 세 개의 수에 대해서 대소관계를 한번 확인을 해봐라 라는 문제야. 대소관계를 이제 확인을 해봐라 라는 문제인데 자, 지금 대소관계 확인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밑을 통일시키는 게 중요해, 얘들아. 밑을 통일. 이게 가장 기본이거든. 밑을 통일. 밑을 통일하는 게 가장 중요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저렇게 해야 풀 수 있어. 밑을 통일해줘야 돼. 그래서 지금 저기 주어져 있는 세 개의 수를 한번 관찰을 합니다. 관찰하고 보니까 지금 얘네 세 개의 수 뭔가 공통점이 있는데 이제 자, 밑이 어때요, 밑이? 밑이 다 2랑 관련이 되어 있는 숫자들이야. 자, 그럼 어떻게 해주냐면은 잘 봐. A는 현재 자, 밑이 2인 것으로 냅두자. 자, B를 잘 봐, 얘들아, B. B는 그 16이 2의 몇 제곱? 4제곱. 그러니까 얘는 이제 세제곱근 2의 4제곱이랑 같은데 이거 우리 저번 시간에 2의 몇 분의 몇 제곱이죠, 이거? 2의 3분의 4제곱으로 바꿀 수 있지. 3분의 4제곱. 바꿔줄 수 있고 C는 자 256. 저거 2의 몇 제곱이야? 8제곱. 바로 나와야 돼. 얘가 4제곱근 2의 8제곱이니까 이거 약분 되는 거 알겠죠, 이거? 그래서 2의 제곱만 이렇게 되겠다. 2의 제곱만. 2의 제곱 4로 계산할 수 있지만 계산을 내가 일부러 안 했어. 왜? 이 세 개의 수들 간의 대소관계 비교를 위해서 밑을 통일시키는 게 중요하거든. 밑을 통일시키는 게. 밑이 통일이 됐다. 그러면 뭐가 가장 크고 작은지 따져야 되는데 그 밑이 1보다 크죠. 밑이 1보다 크면 지수가 큰 게 최대야. 지수가 작은 게 최소야. 그러니까 지수가 뭐가 가장 크고 작은지만 따지면 되는 거 아니야? 지수가 현재 루트 3, 3분의 4, 그 다음에 2. 얘네 세 개 중에서 뭐가 가장 큰 놈이냐라는 거지. 자, A, B, C 부분 중에서 뭐가 가장 큽니까, 이거? 이거 C가 가장 큰 게 바로 보여야 돼, 이제. 루트 3이 몇 점이죠, 대략? 1점이니까. 이거 우리 알고 있어야 되겠지? 얘도 근데 1점이니까. C가 가장 큰 놈이네, C가. C가 가장 큰 놈인데, 자, 그 다음이 뭐냐라는 거야. 바로 판단 되니, 얘들아, 여기서? 루트 3이랑 3분의 4 중에서 뭐가 더 큰 거? 루트 3? 왜? 그치. 얘가 1.732야, 얘들아. 732. 얘들아, 이거는 중3 때 외워왔어야 되는 상식이야, 얘들아. 상식, 이제 이거는. 3분의 4는 사실 이거 나눗셈 해보면은 1.333333이 이어지는 수인 거고, 이제. 그래서 루트 3에 해당이 되는 A 부분이 그 다음이고, B가 가장 작은 거여서 B, A, C. 3번으로 답을 내면 되기는 해. 3번으로 이제. 근데, 되기는 하는데, 자,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거 루트 3이 대략 몇 정도 되는지를 알고 있으면은 바로 답을 낼 수 있잖아. 자, 만약에 애매하거나 모른다고 가정해봐. 자, 그러면은 얘네 둘은 1점 얼마라는 거 확실히 알아. 내가. 얘보다 작은 건 알아. 그럼 얘네 둘을 비교를 해주는 방법이 있나?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한 거잖아. 알고 있으니까. 모른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줘야 돼? 결국에는 두 수의 대소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대소 비교할 수 있게 좀 식을 변형을 해봐야 돼. 근데 우리가 만약에 대소가 정해져 있어. 사실 얘가 큰 거잖아. 대소가 정해져 있긴 한데 제곱을 해도 이 대소가 바뀌지가 않아. 제곱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 얘가 이제? 제곱해버리면은 3, 9분의 16 이러면은 대소가 명확해지는 거야, 이제. 이렇게 제곱을 해서 할 수도 있어야 돼. 만약에 비교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제곱으로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제곱으로도 이제. 그거가 이제 차선책이다가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이제. 자, 그럼 6번입니다. 6번.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가 나왔어. 최대 최소. 자, 여기서부터 좀 잘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다음 함수의 최대 최소 찾는 건데 잘 들어야 돼, 얘들아, 이거. 잘 들어야 돼. 1번부터. 자, 2에 2x 빼기 1이야. 일단 밑이 어때, 지금? 1보다 큰 수지. 자, 잘 들어. 밑이 1보다 크면은 지수가 크면 최대, 지수가 작으면 최소거든. 근데 조심할 점. 지금 지수가 뭐 그냥 간결하게 2의 x 이게 아니야. 뭔가 x에 뭔가 좀 더 붙어 있지, 그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줘야 되냐면 그 밑이 1보다 크니까 지수의 최대 최소가 이 주어진 함수의 최대 최소랑 딱 직결되는 거야. 근데 생각해 볼 게 뭐냐면 x의 범위가 주어져 있잖아. 잘 들어, 내 말을.
그러면 x가 어때야지만이 지수가 최대가 되고 x가 어때야지만이 지수가 최소가 되는지를 생각해야 돼. 자, 1번은 사실 쉬워. 생각해봐. 지수가 2x 빼기 1이잖아. 지수만 생각해봐. 2x 빼기 1은 x가 커지면은 저 2x 빼기 1도 최대가 되나? 저건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도 되냐면 잘 들어. 이 밑이 1보다 큰 함수의 최대를 찾으려면 지수가 가장 클 때를 생각해야 돼. 근데 지수가 가장 클 때의 x가 뭔지를 찾아야 된다고. 그때 x가 가장 클 때가 지수의 최대이기도 하지. 그러니까 이거는 지수의 최대가 곧 x의 최대랑 똑같은 상황 아니야? 여기까지 됩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이제. 그럼 얘는 이제 그 x가 이제 1이면은 지수가 최대니까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저 주어진 함수도 최대가 되겠구나. 1을 넘으면은 이제 2의 1제곱 나오니까 그때가 최대값이다. 최대값은 대문자 m으로 쓸게. 내가 대문자 m으로 저렇게 쓰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지수가 가장 작아야 되는데 그때는 x가 마일이 되지 않을까? 마일? 최소값 몇으로 나옵니까? 최소값 이제? 이때는 마일을 넣어주면 그치. 얘가 2의 마이너스 3제곱이 주면은 이거 2의 세제곱 그 다음에 역수 8분의 1로 답을 내줄 수가 있어야 돼. 이렇게 이제. 사실 문제에서 답은 최대 최소만 구하는 거니까 최대값 2, 최소값 8분의 1만 해주면 돼. 요건 사실 안 써도 되기는 하는데 이제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돼. x에 뭘 넣어야 최대 최소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 왜냐면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얘들아 결국 최대값 최소값은 지수의 최대값, 지수의 최소값을 찾는 건데 지수의 최대값, 최소값이 나오려면은 x의 최대 최소이어야 지수의 최대 최소이잖아, 이 문제는. 근데 꼭 그렇지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야. x가 막 중간에 막 예를 들어서 0일 때 지수의 최대가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조심해줘야 되는 게 x가 가장 클 때, x가 가장 작을 때가 주어진 함수의 지수의 최대 최소가 직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야. 문제 상황에 따라서. 얘는 지수가 간단한 꼴이야. 간결한 꼴이어서 이게 되지만 뒤에는 그게 안 되는 게 나와. 이때 보여줄 거고. 2번 보시면 자, 3분의 1에 x 플러스 1이야. 자, 밑이 1보다 작네? 그러면 지수의 최대가 전체 함수의 최소가 나오겠지. 반대야, 반대.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 내가 최대부터 먼저 찾아볼게. 최대 이제. 최대가 나오려면은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 주어진 함수의 최대값 찾으려면은 지수의 뭘 찾아야 돼? 최소를 찾아야지. 그럼 지수가 최소가 되려면 x가 과연 어떨 때 지수가 최소가 되냐라는 거야. 이 지수를 봐봐. x 플러스 1이잖아. 지수가 어때야 돼? 작을 때가 지수의 최소지, 당연히. 그러니까 x에 0을 넣는 거지. 0 들어가면은 지수가 1 나오니까 3분의 1의 1제곱, 3분의 1이 최대값이 되는 거야. 이렇게 찾는 건데 그럼 반대로 최대값 찾으려면은 최소값 찾으려면은 지수의 최대. 그럼 x에 몇 넣어야 최대가 나와? 2를 넣었을 때. 2 넣어서 계산해 보시면 3분의 1의 세제곱이 나오게 되는 거니까 27분의 1 이렇게 답을 내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해주실 수 있어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3번 좀 잘 봐야 되더라, 이거 3번 이제. 잘 봐야 돼. 저 주어진 식을 조금 변형을 해놔야 돼, 이제. 조금 지금 보기가 안 좋거든, 이제. 좀 이쁘지가 않아, 이제. 봐봐. y는 마이너스 3 한 다음에 2의 1 빼기 x라고 돼 있잖아. 그 지수가 1 빼기 x. 자, 2의 1제곱을 내가 앞으로 끄집어낼 거야, 이제. 그러면은 잘 봐, 이게. y는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1제곱을 미리 계산해버려서 3 곱하기 2의 1제곱 6으로 한 다음에 나머지 2의 마이너스 x가 이렇게 남지 않았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남은 거지. 이렇게 남은 거야. 지금 좀 생각해봐야 되거든, 이거. 얘들아, 그럼 얘는 최대가 등장하려면 자, x에다가 무엇을 넣어야 최대가 나올까, 이거? 이거 잘 생각해야 돼, 이거. 요거 좀 헷갈리거든, 요거. 자, 이렇게 하면 헷갈리는데 잘 들어봐. 만약에 우리가 이 함수의 모양을 떠올릴 수 있다면 만약에 함수가 뭐 우상향인지 우하향인지를 알 수 있다면 최대 최소를 알 수 있거든, 우리가 이제. 이거 모양 바로 떠올려지니? 이거 우상향이야, 우하향이야, 이거?
잘 생각해야 돼. 우상향이야, 우하향이야? 잘 생각해봐, 이거. 힌트를 드리면, 이제 x 앞에도 마이너스가 붙었고, 지수항 앞에도 마이너스 붙었잖아.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이거 원점 대칭이야, 원점 대칭. 그러니까 y는 2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뭐 y축 대칭해서 바뀌었고 x축 대칭해서 마이너스 붙었고 그 다음에 평행 이동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몇 배가 되는 거야, 몇 배. 그러니까 원점 대칭 이동한 거거든. 원래는 이 그래프, 아니야 이 그래프 이제 x축 대칭하면 이거고 이 상태에서 y축 대칭 접어주면은 우상향이야, 우상향. 이게 우상향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상향이면은 큰 게 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지수가 크면은 큰 거야. 지수가 작으면 작은 거야. 자, 그런 셈인 건데, 지금 이제.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x가 가장 클 때, 이때가 최대가 나온다. x가 가장 작을 때가 최소가 나온다. x에 0을 넣어봐. 0 들어가시면은, 2의 0제곱 1. 1이니까, 마이너스 6 더하기 1. 마이너스 5.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x가 마일이다, 마일. 마일 넣어봐. 그럼 여기 이제 2니까 6 곱하기 2 마이너스 12 더하기 1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잘 생각해야 돼. 이거 이제 얘가 모양이 어떤지를 알아야 돼. 이제 원점 대칭을 인지해서 우상향이구나. 그럼 x가 클수록 최대, 작으면 최소이겠구나 라고 나와줘야 되는 거야. 얘가 이제. 근데 이제 이거를 그럼 떠올려야 되잖아. 이제 뭐 그나마 내가 조금이라도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준다면은 잘 들으세요. 이거. 이제 이렇게 지수가 그냥 어떤 간결한 1차식일 때에는 지수가 이런 1차식이면 x가 크거나 x가 작을 때가 최대 최소가 나오게 되어 있어, 기본적으로 이제. 그러면 자 2번은 사실 얘들아 이렇게 봐도 되지 않아? 3분의 1이 이미 역수가 되어 있잖아. 그러면 여기 지수의 부를 뒤집어 주니까 사실 이렇게 2번을 해도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그 x축 대칭이나 y축 대칭을 해버리면은 잘 봐. 아까 y는 2x제곱이 우상향이지. 얘를 만약에 x축 대칭을 해버리면 우하향으로 바뀌지. 우하향은 클수록 작은 거잖아,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되지. 또 봐봐. 내가 만약에 이 기본 y는 2x를 y축 대칭 해버려도 이거 우하향으로 바뀌지. 근데 우리가 x축 대칭을 하면은 x 자리가 부호가 바뀌는 것이고, 원래. y축 대칭을 해버리면은 이제 y축 대칭을 해야 x의 부호가 바뀌고 x축 대칭을 하면은 전체 지수항 앞에 마이너스로 바뀌잖아요. 그죠? 이런 느낌으로 보면 돼. 마이너스가 얼마나 붙었나를 보면은 이 모양을 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지, 사실은. 자, 얘처럼 마이너스 안 붙었다. 자, 밑이 1보다 클 때 기준이야? 밑이 1보다 클 때. 밑이 1보다 큰데, 이거 마이너스 안 붙었네? 우상향이겠지, 그치? 그럼 봐봐. 얘는 밑이 1보다 큰데, 마이너스가 여기 붙었네? 우하향이야, 우하향. 자, 만약에 이런 것도 있다고 쳐봐. 이런 거. 마이너스가 한 번 붙었네? 이거 우하향이야. 우하향이야. 무조건 우하향. 근데 마이너스가 2개 붙었지. 이거라면 우상향이야. 우상향. 그래서 그냥 쉽게 빠르게 판단하는 방법은 마이너스가 이제 만약에 없거나 2개 있으면 우상향의 그래프가 나오게 되어 있어. 근데 마이너스가 만약에 하나다. 뭐 여기 붙었든 아니면 여기 앞에 붙었든 그러면은 우하향으로 생각을 하면 돼. 우하향으로 이제. 그래서 그냥 쉽게 그냥 이해하면 이제 마이너스가 없거나 2개. 우상향. 우상향. 마이너스가 만약에 1개 붙었다. 그 1개가 x에 붙든 앞에 붙든 이거는 우하향으로 좀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우하향으로 이제. 이런 그래프로 생각을 하면은 좀 더 빠르게 판단할 수 있어. 좀 더 빠르게 이제. 자, 여기까지는 되시겠죠, 이제? 여기까지. 7번을 보도록 할게요, 이제 7번을. 자, 요거 잘 봐야 돼, 요거 이제. 자,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요거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 자, 굉장히 이제 이게 문제가 많이 실수하는 문제인데, 자,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 1까지 주어질 때, 저 함수가 도대체 x가 몇에서 최대 나오고 x가 몇에서 최소를 가지느냐라는 얘기거든. 자, 보시면 지금 수학에서 우리가 보통 똑같은 꼴, 공통 부분이 반복되면은 뭘 하죠, 보통? 치환을 해, 치환. 보통 치환을 하거든, 치환. ax제곱의 꼴이 반복이 된다면 얘가 지금
똑같은 게 반복되면은 수학은 보통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치환을 해. 자, 그래서 여기서 봐봐. 주어진 함수 보시면 뭔가 공통 부분이 좀 보여야 되거든. 이게 어떻게 공통 부분이 보여줘야 되냐면 4분의 1은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얘들아 이거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저 4분의 1의 x제곱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왜냐면은 이거 봐봐. 지수법칙 곱하는 순서 바뀌어도 똑같거든. 바뀌어도 이제. 그러니까 2분의 1의 제곱을 먼저 해버리고 x제곱을 나중에 해도 된다는 얘기야. 이제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지수함수, 로그함수 파트를 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애티튜드가 있어. 태도가 있어. 지수의 이런 짜잘짜잘한 숫자는 미리 앞으로 끄집어내서 처리를 해줘. 웬만하면. 자, 지금 2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 몇이야 이거? 2. 역수니까 2. 그러니까 2 끄집어내버리시고 남는 거 2분의 1의 x제곱을 이렇게 좀 쓰면 어떨까라는 거야. 왜 저렇게 써주냐면은 저렇게 써주면은 공통 부분이 보이지 않니? 공통 부분이. 이렇게 바꿨을 때 공통 부분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거야. 공통 부분이. 그래가지고 공통 부분으로 이제 치환을 이제 우리가 해줄 거거든요. 똑같은 게 반복이 되는. 자, 얘를 내가 이제 뭐 t로 치환을 해버릴 거야. t로 치환을 이제. 근데 치환할 때 좀 조심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 조심해야 되는 부분. 뭘 조심하시냐? 얘가 이제 그 x의 범위가 원래 주어져 있잖아요. 얘들아, 기본적으로 수학 문제를 풀 때 또 가져야 되는 기본 애티튜드. 치환을 하면은 문제 상황을 바꾸는 거잖아, 식을. 원래 x로 푸는 거였는데 내가 이제 t로 바꿔서 푸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 뭐 쓸 거 있으니까 비워놓으시고 치환하면은 y는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3이라는 2차 함수가 나오지 않니? 2차 함수. 결국 우리는 원래 이런 지수로 표현에 대한 이러한 함수의 최대최소를 찾는 문제를 치환을 해버리니까 그냥 2차 함수의 최대최소 찾는 문제처럼 바꿀 수가 있다는 거야. 상황을 쉽게 바꿀 수가 있다는 거지. 자, 근데 뭘 조심해주냐? 항상 치환해주면 문제를 내가 이제 x로 푸는 게 아니라 t로 푸는 거 아니야? 그런데 x의 범위가 있지. 반드시 t의 범위로 변환해줘야 돼. t의 범위로 변환. t의 범위로 반드시 변환해줘야 된다. 변환. 굉장히 중요해 이거 이제. 기본적으로 수학을 함에 있어서 가져야 되는 기본 애티튜드야. 애티튜드. 반드시 치환을 하게 된다면 꼭 바꿔줘야 돼. 근데 잘 들어봐 또 이제. 얘들아 지금 x의 범위가 저렇게 마 2부터 1이잖아. 그럼 t의 범위가 과연 어떻게 나올까라는 거야. 근데 봐봐. 우리가 치환한 t는 2분의 1의 x제곱이잖아. 밑이 1보다 작지. 그러면 밑이 1보다 작으면 x가 만약에 가장 작은 마 2가 들어가면 이거 최대야 최소야 이거? 최대. 마이너는 몇인데? 2분의 1의 마이너스 2제곱. 몇이야? 2분의 1의 마이너스. 이게 마이너스 생각해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역수. 그 다음에 제곱 해봐야지. 몇이야? 4. 그래서 t의 범위가 4까지고 반대로 x 1 넣어. 1 넣어주면 몇이야? 그냥 2분의 1이야. 그러니까 t의 범위를 반드시 이걸 써줘야 된다고 이걸 이제. 안 쓰면은 이제 이거 이제 지옥 가는 거야 이제. 안 되는 거야 이제. 반드시 써줘야 돼. 이렇게 이제.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고1 내용으로 바뀌어. 이 주어진 범위에서의 2차 함수의 최대최소 찾는 문제야 이거. 최대최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완전제곱식 하지 않니? 완전제곱식? 완전제곱식 변형을 해보자. 우리 근데 완전제곱 변형하는 걸 많이 해봤으니까 이 정도는 바로 할 수 있지 그지? 바로 해볼게 이제. t-1의 제곱 플러스 2. 근데 따져야 되는 t의 범위가 2분의 1과 4 사이의 범위야.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어. 이렇게. 그럼 함수를 그려봅시다 이거 이제. 2차 함수 모양을. 자, 2차 함수의 대칭축 몇입니까 지금? 1. 자, 여기 가운데 1이라고 잡고 2분의 1과 4 사이의 범위인데 2분의 1은 조금 여기 왼쪽으로 가 있고 4는 좀 여기 많이 오른쪽으로 가 있는 거 알겠니? 왜냐면은 대칭축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데 여기 차이를 한번 계산해 보게 되면은 오른쪽의 차이가 더 크니까 더 오른쪽으로 가야 되잖아. 우리가 따져야 되는 범위가 여기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니까 우리 여기 주어진 범위 보는 거 아니야? 여기인데. 여기 보시는 거지, 여기. 여기를 봐주셔야 되는 거다. 여기를. 여기를 봐주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여기서 이 그래프를 봐봐.
자, t가 몇일 때 최소인 거야, 이거 이제. 딱 그림을 보니까. 1일 때 최소지. 자, t가 1일 때 최소값. 몇입니까, 이거 이제? 2죠. 자, 일단 t가 1일 때 최소값이 2. 그럼 반대로 최대값은 t에다가 몇을 넣어줘야 돼, 이거 이제? 4일 때가 최대값인데 4 넣어보시면은 3의 제곱 더하기 2에서 11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지. 11 이제.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이제 우리가 x가 몇에서 최대냐, x가 몇에서 최소냐라고 했으니까 그 다 더하라고 했잖아. 다 더하면 몇 나와 이거? 다 더하면 10 몇 나오죠 이거? 18 나오지? 18 나오는 거 맞니? 근데 선지에 답이 없지? 뭐가 잘못됐을까? 여기서 이제 이 문제의 실수를 많이 한다고. 여기서 문제를 잘 읽어야 돼. 우리는 그 t가 몇일 때 최대 최소를 구했지. 문제에서는 뭐야? x가 몇일 때, x가 몇일 때. 구별을 잘해야 돼 이거. t를 따지는 게 아니라 x를 구하는 거야, x를. 즉 t가 1일 때의 x가 뭔지를 생각해야 돼. 구해야 돼 이거를. t가 1일 때 x가 뭐냐? 뭔데 이거? 바로 안 나온다. 0제곱이 항상 1이라고 했어 얘들아. 0제곱이. 그래서 t가 1일 때에 대응이 되는 x의 값 이걸 구해야 된다고. 이거를. 이걸 구해줘야 돼 이거. t가 4일 때. 자, 얘가 4가 나오려면은 이게 x가 몇이어야 돼 이거? 마이너스 2여야 돼. 마이너스 2. x가 마이너스 2일 때가 이렇게 나오는 거에 대응이 된다고 이제. 그래서 저 a, b, c, d가 자 a에서 최대 a 라지 m, b 스몰 m 이렇게 a, b 라지 m 스몰 m을 저렇게 정해줘야 되는 거야. 저런 식으로 이제. 되십니까? 이거 다 더하면 몇인데 이거? 그럼 11 해가지고 그럼 진짜로 답이 1번으로 나오게 되는 거. 1번으로. 되십니까? 구별 잘해줘야 돼 이거 이제. 이거 x가 아니라 t가 아니라 x 요거 이제 x로 이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x로 이제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필수제 8번. 자, 그 요거를 잘해야 돼. 요거 이제 요것도 별표 하나 쳐줘야 되는 이제 별표 쳐줘야 되는 그 보시면 x의 범위가 주어져. 마이부터 1이래. 그때 이 지수함수의 최대최소의 곱이 뭔데? 라는 거야. 최대최소의 곱이 뭔데? 자, 이게 이거야. 우선은 그 밑이 1보다 크네? 지수가 크면 이 함수도 커지겠지, 그지? 그러면은 x가 크면은 지수가 크겠네? 이러면은 이제 날아가는 거라고, 이제. 이러면. 그러니까 이게 조심해줘야 되는 문제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 지금까지 x가 보통 가장 클 때가 최대 혹은 최소. x가 가장 작을 때가 뭐 최대 최소 나왔었거든. 이 문제는 그렇게 함부로 하면 틀리는 문제야. 왜 그러냐? 자, 지수가 2차식이잖아. 우리 아까 7번, 6번은요. 지수가 1차식이었거든, 1차식. 1차는 그냥 x가 크면 뭐 커지고 x가 작으면 작아지는 단순한 꼴의 함수인 거잖아, 이제. 근데 지금 2차잖아, 2차. x가 커진다고 무조건 최대 최소가 나오는 게 아니야. 왜냐면 이차함수가 휘어지잖아, 얘들아. 휘어지잖아. 그래서 우선 완전제곱식으로 정리를 해줘야 돼. 완전제곱식으로. 왜냐면 지수의 최대 최소를 따지기 위해서. 근데 지수가 2차식이니까 2차식의 최대 최소를 따지려면은 일단 이러한 작업을 해봐야 되지 않냐? 자, 일단은 우리 저 정도는 바로 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지금 생략했어, 이제. 이거 할 수 있죠, 이거? 바로 했어, 이거는. 변형을 했고.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보자. 지수가 도대체 어떨 때 최대인가 최소인가 따져봐야 돼, 이제. 그냥 x가 1일 때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그지? 자, 지수를 내가 한번 함수를 그려볼게, 얘가 이제. 이게 마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부터 1이라고 돼 있잖아, 마이부터 1. 마이는 여기 이제 이렇게. 이 정도로 잡아주시고, 이 정도 이제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러니까 우리 지수의 범위가 여기 아니야? 지수의 범위가? 여기로 나오겠지, 그죠? 여기 이제 1차이 나고 여기 이제 2차이가 나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잡아볼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잡아볼 수가 있어. 자, 그럼 봐봐. 그럼 여기서 딱 보니까 x가 몇일 때 최대야, 이거 이제? 마이너스일 때? 자, 잘 들어. x가 마일일 때 지수가 이제 마일을 대입하면 1 나오죠. 지수가 1이니까
이게 지수의 최대 아니야? 이때가? 그게 곧 이 전체 함수의 최대 아니야? 이렇게 따라와줘야 돼, 이렇게. 잘 따라와야 돼, 이거 이제. 헷갈리면 안 돼. 잘 따라와 주셔야 되고. 또 봐봐. 그림상 보니까 그 x가 몇일 때가 최소죠, 이거 지금 보니까? 1일 때? 그럼 x가 1이면은 그때가 이제 이 지수 값 자체가 가장 작을 때. 자, x에 1을 넣어봐. 뭐, 여기다 넣어도 되고, 여기다 넣어도 되고. 1 넣어주면 마3 나와, 마3. 그때가 지수가 가장 작을 때야. 그게 곧 이 전체 함수의 최소 값인 거야. 지수 자체가 마3이니까 5의 마이너스 3제곱으로 해주셔가지고 이제 뭐 125분의 1이야. 이거 이제 5의 세제곱이 125니까 자 이렇게 나오게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둘이 곱하라고 했거든요. 지금 최대 최소를 곱하라고 해서 일단 답은 25분의 1이라고 내주면 될 것 같아. 25분의 1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해보고 나니까 결과적으로 다시 이제 정의역을 볼게. 얘들아 지금 실제 이 함수의 최대 최소가 나오기 위해서 x가 어떤 값이어야 되냐. 마일하고 1이지. 1은 끄트머리 값이지만 마일은 끄트머리 값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중간에서도 최대 최소가 나오게 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2차일 때 이거 조심해야 돼. 2차일 때 얘들아. 그냥 앞에서 했던 것처럼 아 그냥 이 끄트머리 거 넣으면은 뭐 하나는 최소 하나는 최대 나오겠네? 이러면은 어디 간다고? 나락 가고 지옥 가는 거야 이제. 이러면 이제 마지막 요거까지 봅시다 이제.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을 이용한 지수 함수의 최대 최소를 볼게 이제. 자, 요러한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나오는데 이제 그 치환을 얘도 좀 해줘야 되거든. 치환을 이제. 자, 여기서 뭘 치환해줘야 되냐면 약간 요거 좀 치환해보고 싶게 생기지 않니? 요거 이제. 그런 느낌이 좀 드나? 안 들었다면 이제 들면 되는 거야 이제. 알겠지? 자, 봐봐. 저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t로 치환할 거야. 자, 근데 주의할 점. 항상 치환할 때 뭐 하라고 했지, 이제? 치환할 때 조심할 점. 내가 문제를 이제 t로 바꿔서 푸는 거니까 t의 범위를 확인하라고 했어.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 뭐라고 했지, 네 글자? attitude라고 했어. 기본적으로 너네가 갖춰야 될 자세야, 자세. 근데 x의 범위가 문제에서 안 줘줬잖아. 이거 t의 범위가 뭔가 어떻게 나오지 싶은데 우리가 저번에 했었던 산술기하 떠올려야 돼. 산술기하. 산술기하 기억나시죠 이거? 산술기하? 우리 그 유리함수에서도 막 산술기하에서 막 최대 최소 많이 했잖아. 이거 이제. 산술기하. 산술기하. A가 양수, B가 양수일 때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하자 이제. A 플러스 B가 기본적으로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둘이 더한 게 루트 씌운 거로 했을 때랑 더 크거나 같다. 여기서 등호 성립 조건이 있었죠. 등호 성립 조건. 뭐였습니까? 단등호는 뭐였어? 단등호? 단등호는 그 더하는 두 수가 같을 때 성립. 더하는 두 수가 같을 때 성립하는 거였어. 이럴 때 성립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이럴 때 성립하는 것으로. 그래서 저거를 산술기하 적용을 해봐야 돼. 산술기하 때려봐야 돼. 자, 때려보면 어떻게 나오냐? 해보자, 이거. 자, 둘이 더하고 있잖아. 그러면은 생각해봐. 이제 2 루트 곱해 둘이. 루트 안에가 몇이죠, 이거? 루트 안에가? 바로 나와야지. 밑이 같으니까 지수끼리 더하잖아. 지수가 몇이야? 지수가 0이니까 루트 안에가 1이지. 그러니까 2 이상으로 나오게 되는 거야. 2 이상.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이 범위를 깔고 이 치환을 할 건데 또 조심할 점. 얘들아 내가 얘를 지금 t로 치환하겠다는 거잖아. 얘는 그럼 뭐야? 얘는? 2t 아니 2t 나면 안 되지. 2t가 아니지. 이게 2t지 이게 2t지. 뭐야 이거? 이거 바로 나와야 되는데 이거 이제? 나? t 2제곱? 자 얘를 제곱하면은 4의 x제곱 되지 않니? 그러니까 t제곱이 뭐냐면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의 제곱이죠 얘가 이제. 자 그러면 이게 앞에 거 제곱 플러스 2ab 하잖아. 그때 2가 나오게 되고 플러스 뒤에 거 제곱. 이거 제곱하면 뭔데? 4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나오지 않니 이제? 돼야 돼? 그러면 우리가 따라서 4의 x제곱이랑 4의 마이너스 x제곱 얘네들이 더한 거는 2를 이제 넘겨주셔가지고 t제곱 마이너스 2로 쓸 수 있어야 된다고. t제곱 마이너스 2로.
그래서 우리는 y는 자, 저 앞에가 t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t 플러스 7 그래가지고 y는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5라고 되어 있는 자, 요 놈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셔야 돼. 요 놈에 대해서. 근데 범위가 뭐라고? t가 2 이상인 범위. 깔고 가야지 이제 반드시. 그럼 끝난 거야. 자, 이거 완전 제곱식 바로 할 수 있죠, 그죠? 완전 제곱식. 이거니까 자, 요거니까 대칭축 1인 거 생각해가지고 2부터 보겠다. 2부터. 2 이상이니까 여기를 보겠다. 그러면은 t가 몇일 때가 최소인 거야, 이거 이제? t가 2일 때가 최소가 되는 것이고 2 넣어보면은 얘가 이제 5가 나오게 될 거예요. 5. 실제 최소값이 5인데 이 문제를 이제 쌤이 이렇게 설계를 해놨어. 사실 이제 어떻게 설계해놨냐면은 만약에 이 생각을 못했어. 그러면은 t가 몇일 때가 최소처럼 보여? 1일 때. 그럼 오답이 나오는 거지. 그럼 이제. 그러니까 항상 범위 인지해줘야 돼. 범위. 일단 얘는 여기까지 이제 하고